자, 우리 잠깐만 17번 문제 하나 볼게요. 이제 17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막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막 어려워서 막힌다기보다는 나중에 연립이 잘 안 돼가지고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출제자가 의도하는 그 풀이대로 풀지 않으면 연립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연립이 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였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었냐면은, 우리 음수 A랑 실수 B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각각 마이너스 3A 제곱이랑 6인 두 직선이, 저 3차 함수에 접한다 라고 돼 있을 때 30A 더하기 B값 계산해 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A라는 친구도 줬고, 즉, 요 친구랑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a x제곱 더하기 a제곱 x 더하기 b, 이 친구가 지금 접하는 상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게 하는 그 x 좌표를 찾아주면은 일단 해결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친구를 미분해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a제곱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3a 제곱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이항을 해주면 x가 2a라는 친구로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2a라는 지점에서 접점이니까 이 녀석의 함수값과 요 녀석의 함수값도 서로 같은 상태가 돼줘야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2a를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6a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2a라는 친구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은 3분의 8a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는 8a 제곱이고 세제곱이고 2a 세제곱이니까 6a 세제곱, 그 다음 더하기 b, 이렇게까지 처리가 되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지워주시면은 b라는 친구를 우리가 a라는 친구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크를 해주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친구도 접한다고 되어 있었냐면 6x라는 요 친구, 요 직선랑 이 친구도 지금 접하는 상태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보통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많이 쓰는 풀이가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가 6이어야 하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함수값과 이 녀석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걸 많이 쓰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접점좌표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접점좌표를 t라고 잠깐만 두시면 t에서의 미분계수, 즉 미분해주면 t제곱 빼기 4at,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a제곱 이렇게 되나요? 자, 이 친구가 뭐가 돼줘야 되고 6이라는 값이랑 같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t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6t가 돼줘야 된다. 이것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t 세제곱, 2의 at 제곱, 그 다음에 a제곱 t, 그 다음에 b 대신에 이 친구 넣을게요. 마이너스 3분의 8a 세제곱. 이 친구가 6t라는 값이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했을 때 연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a랑 t가요, 독립적으로 뭐 t에 대해서만 딱 항이 있거나 a에 대해서만 딱 항이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얘랑 얘를 짬뽕 시켜가지고 연립이 좀 쉬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t라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연립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자가 분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내 말이 이해돼?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20까지는 썼기 때문에 사실은 문자 두 개니까 식도 두 개고 어떻게든 연립하면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연립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갔을 때, 내가 연립이 잘 안 되고 뭔가 A나 T가 소거가 잘 안 되는 형태다라고 하면은 다시 다른 방법으로도 식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어떻게 세우면 될까? 여기서 막힌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세우면 되죠? 어떻게 세우면 될까?
얘들아, 문제를 좀 보시면은 어찌됐든 17번 문제는 그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라고 돼 있지. 제 말이 이해돼요?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고 돼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미 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3분의 8A 세제곱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가 음수라고 있기 때문에 여긴 절대 0이 아니거든? 제 말이 이해돼? 그러면 0,0이라는 점은 절대 이 곡선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곡선 밖에 0,0에서 뭘 그었다는 소리야? 접선을 그었다는 소리지. 제 말이 이해돼? 그럼 우리가 곡선 밖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점과 접점의 평균 변화율과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라는 식을 우리가 쓰기로 약속했던 거 기억하죠? 제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줘야지 접점 좌표를 여러분들이 좀 표현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리는 구조입니다. 제 말 이해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 접점 좌표를 아까 t라고 잡았으니까 뭐 t라고 합시다. t,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요 친구는 0,0 이렇게 세울게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t분의 t에서의 함수값은 여기다가 t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at 제곱, 그 다음에 a제곱 t, 그 다음에 b라는 친구 대신에 3분의 8a 세제곱, 이렇게 세워준 게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t에서의 미분계수 값이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미분계수 값은 요거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at,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하나 세워주셔야 되겠고요. 제 말이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t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여야 된다? 6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랑 얘를 여러분들이 연립을 했을 때 문제가 풀리는 구조입니다. 제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줬어야지 요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만 언급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요걸로는 연립이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잘 연립이 안 돼 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생각하는 다른 어떤 형태의 식을 좀 세워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한 거예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요거 연립이 되게 잘 됩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25번 문제도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번 문제는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 조건을 좀 잘 해석만 해주시면은 얘가 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우리 빠르게 한번 볼게요. 다 풀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지? 자, 문제 보니까 우리 최고 참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 실수 t에 대해서 t, ft라는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녀석의 y절편을 gt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네모 박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절대값 fk라는 친구랑 절대값 gk라는 친구를 둘이 더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그 k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 2개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박스 조건에서 얘랑 얘의 합이 0이다라는 이 조건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조건인지부터 뽑아야 되겠죠? 근데 요 정도 조건은 그렇게 어려운 조건 아닌 것 같아. 얘는 무슨 뜻이죠?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다. 둘 다, 그치? 둘 다 0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fk도 0이 돼줘야 되고, 즉, k에서의 함수값을 말하는 거죠. 제 말이 이해돼요? 그 다음에 k에서의 접선의 y 절편값도 여러분들이 0이 돼줘야 된다. 동시 0을 만족해주는 그 k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 2개여야 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일단은 3차 함수가 어떤 지점에서 0이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소리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K라는 지점에서. 근데 K는 2개고. 어찌됐든 2지점 이상에서 3차 함수가 지금 0이라는 값을 가져줘야 된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대강의 3차 함수 개형을 그려가지고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친구도 무슨 뜻이냐면 K에서의 Y절편이 0이라는 소리니까 기본적으로 Y절편이라는 것은 Y축과의 교점을 말하는 거죠.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은 K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0이라는 것은 K에서의 접선은 0,0을 지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맞을까요? 자, 제 말이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이 0,0이라는 요 친구 자체가 보시면은 0이라는 지점에서 이제 함수값 0이니까 이제 X축,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3차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3차함수가 X축과 이런 식으로 만나겠죠? 자, 제 말 이해되시죠? 일단은 최대 3점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3점에서 만나는 것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지점들이 다 K의 후보일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K라는 지점에서 함수값도 0이 돼줘야 되고 동시에 이런 점들에서 접선 그었을 때 0,0도 지나줘야 되고 이 소리입니다. 자, 제 말 이해됐지? 그럼 봐봐. 이 3점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0이 돼야 된다는 사실 이해되세요? 자, 왜냐면 지금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K라는 지점에서 함수값도 0이어야 되고 K라는 지점에서 Y절편값도 0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근데 그 두 개를 만족해주는 친구가 지금 2개 있다 이 소리죠.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K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어야 되는데 이 K라는 지점에서 접선도 그려가지고 X축과 만나는 점이 0,0이어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0,0이 X축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Y축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선을 그려가지고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접선을 그려가지고. 제 말이 이해돼? 이렇게 접선을 그려가지고 살펴봤을 때 이 접선들이 0,0을 지나가고 있는 게 있어줘야 돼. 제 말이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접선 자체의 접점 자체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 3개 중에서 하나는 0,0이 돼줘야 일단 얘도 만족해주고 얘도 만족해주는 게 있어주겠죠. 제 말 이해돼? 이런 녀석들이 다 0이 아니어봐. 그러면은 Y축이 이런 데 있다는 소린데 그럼 이 접선 같은 경우에도 Y절편은 0,0이 아니고 이 접선 같은 경우에도 Y절편이 0,0이 아니고 이런 접선 같은 경우에도 Y절편 봤을 때 0,0이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돼? 그럼 함수값이 0이면서 Y절편 또한 0인 친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겠지.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세 놈 중에서 적어도 한 놈은 우리가 꼭 0이 돼줘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딱 그려봤어도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세 놈 중에서 하나를 내가 0이라고 지정했어. 0이었다고 지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두 조건을 만족해주는 친구가 2개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는 얘는 만족해줄 수 있어도 제 말 이해돼요? 이 녀석이나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겠죠.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X축과 접하는 친구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됐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X축과 만나는 그 함수 개수, 오케이, 오늘 말이 꼬이죠?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최소한 2개는 돼줘야 될 거 아니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해주는 K가 2개여야 되니까. 제 말이 이해돼? 근데 X축과 만나는 지점이 한 점밖에 없으면 이걸 만족해주는 K 자체가 1개밖에 없으니까 2개를 만족해주는 친구가 2개일 수가 없겠죠. 제 말이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냐면 접하는 3차함수로 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제 말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심해봐야 되는 지점이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이겠죠?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요 지점, 요 지점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요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도 0,0을 지나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도 이제 접선을 그었을 때 0,0을 지나가줘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0,0 잘 지나가시죠? 그치? 이렇게 쭉 접선 그어주면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여기가 0이 돼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여기 접점 좌표는 뭐 t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fx라는 녀석의 모양이 바로 결정되는 거니까 x라는 인수 하나랑 x 빼기 t라는 인수 2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이해될까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F1 더하기 2G1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조건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은 T값 바로 구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될까요?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2개 정도만 보고 우리 이제 극대극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프린트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린트 이렇게 2개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없어요. 다 좀 많이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저랑 같이 보되 만약에 이제 숙제로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극대극소의 기본적인 사전 문항이 잘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 문항 기본적인 내용들 들어있는 프린트 하나 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요거 푸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극대극소는 제가 개념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기본적으로 극소 찾는 거 다 할 거고 증가, 감소 이것도 도함수의 부호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다 아실 거라서 제가 설명은 딱히 안 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일단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작수 21번 문제부터 한번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 볼 건데 일단 우리 14번 문제 동그라미 이게 작수 21번 문제예요. 자, 이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하나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문제 하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깔끔하게 잘 풀어줘야 되는 문제 16번 그리고 22번 네, 요 정도까지 하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보는 것 같고요. 방부등식까지 이제 섞이게 되면 난이도 올라가니까 그거는 다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 14번 문제, 작년 수능 문제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차분히 읽을 시간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복잡한 문제가 나올수록 첫 번째 문장부터 꼼꼼하게 읽어주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다음 식에 대한 조건을 좀 뽑아내 보세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드리도록 할게. 저도 조금만 정줄 차릴게요.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걸리면 한 60분 정도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한 40분 정도면은 이제 그 선택 과목까지 해서 다 푸는 편인데 그 작수 저도 이제 시험 응시해가지고 풀었을 때 나머지 문제들은 진짜 금방 풀었고 14번 그러니까 21번 문항 얘가 조금 걸렸어요. 얘가 조금 걸렸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다 풀고 나니까 너무 조건들이 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조건을 어떤 식으로 다루면서 우리가 풀어봐야 될지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다 싶어가지고 갖고 온 거야. 어렵다는 소리예요. 제가 5분 이상 걸렸으면 어려운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너네가 일단은 먼저 해볼 수 있는 행동들을 지금 빨리 한번 해보시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연속 조건이 나왔으니까 해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가번에서 극한식 나왔는데 저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럼 또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맨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일단은 뭐 3참수고 최고 참계수가 양수라고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식을 한 상태에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 gx라는 친구가 t라는 지역에서 끊어져 있는 함수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바로 대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딱 한 줄로 뽑을 수 있잖아. 얘가 말하고 싶은 거 딱 한마디로. T? 뭐 FT는 0, 그치. FT는 0이다 이 소리죠. 그치? 왜냐면 T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값이 같아져야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딱 한마디야. FT는 0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T라는 친구가 될 수 있는 녀석은 뭐야? 3참수 f가 x축과 만나는 그 지점 값이 t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인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본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보는 그냥 유리함수 극한이에요. 그치? 유리식 극한. 자, 여러분들 유리식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뽑아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유리식 극한은 뭐만 보면 됩니까? 그치?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지역만 보시면 되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어차피 g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다항식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있는 친구예요. 제 말 이해돼?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 때는 딱 언제죠? 분모가 0으로 갈 때야. 그런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지역이 0과 2 이렇게 두 지역이 있는데 문제는 이 극한은 항상 존재해야 된대. 그러면은 얘네들이 0으로 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g라는 녀석의 어떤 그 조건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g라는 친구도 이 x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제 말 이해돼요? 그 다음 x-2라는 인수도 무조건 하나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g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x랑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g라는 친구는 어찌됐든 마이너스 f이거나 f여야 하기 때문에 분자에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어.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얘가 들어가든 어찌됐든 g라는 친구는 이 두 인수를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제 말 이해돼? 그러면 f라는 친구가 이 두 인수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조건까지 딱 보자마자 기본적으로 F라는 친구 식을 세워주셨어야 합니다. 자, 제 말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완전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쵸? 최고 참계수 모르니까 뭐라고 잡을까요? 뭐 K라고 잡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X-2에다가 당연히 인수 하나는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인수는 뭐 P라고 둡시다. 이렇게. 자,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우리 개형이 다양하게 있을 거야. 예를 들어 P라는 친구가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또는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과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얘가 2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총 5개의 개형이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제 말 이해돼?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개형 나올 수 있잖아. 이런 개형. P, 0, 2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0이랑 똑같은 값이라면 0에서 접하면서 이런 개형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치? 0과 2 사이에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0, P, 2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다 그려줄 수 있고 총 5개의 개형이 나온다고. 제 말 이해돼? 그 다음 P라는 친구가 2랑 같아지면 2에서 접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0, 2, P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 5개의 개형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풀었을 때 그래도 5개의 개형을 살펴보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능력치는 88점 이상입니다.
자, 제 말 이해됐을까요? 근데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92점이나 96점 또는 원점수 100점인 친구들은요, 이 5개의 개형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최소 92점 이상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 개형 중에서 아마 2개만 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잘하는 친구들, 뭐 100점 아니면은 뭐 고정적인 96점 이런 친구들은 하나만 받겠죠. 자, 일단 제 조교가 4명 있는데 한 명이 조금 되게 잘하는 친구거든. 그 수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수진이가 이제 연대야. 근데 걔가 그 국어랑 영어는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수학 때문에 연대를 간 애거든요. 그 친구는 개형을 2개 정도 그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동생은 심심해서 수능을 맨날 보러 다니는데, 제 동생 괴물입니다. 제 동생 연대 의대여가지고 괴물인데, 제 동생은 하나 그리더라고. 그래서 걔네들에게 왜 너네는 이 5개 중에서 개형을 뭐 2개 아니면 하나를 봤어? 라고 했을 때, 나분 조건을 잘 읽어보면 저 5개 중에서 일단 3개는 제껴지는데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나분 조건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차분히 한번 뜯어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나분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잘 읽어볼게요. 자, 우리 이 녀석의 극한값은 항상 존재했어요. 가분 조건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의 극한값 중에서 뭐가 되게 하는? 음수가 되도록 하는 음수에다가 동그라미. 자, 음수가 되도록 하게 하는 자연수, 자, M의 집합.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그치? 자, 음수, 자연수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케이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일단은 뭐 극한값이 음수여야 된다 되게 중요한 정보고, 여기가 되게 중요한 정보였어. 자연수 M의 집합이래.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이 원소들이 싹 다 무슨 수라는 소리야? 이 원소들이 싹 다 무슨 수라는 소리야? 자연수다 이 소리인 거 맞죠?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이 녀석들이 싹 다 자연수라는 소리는 일단 G-1도 기본적으로 양수가 돼줘야 된다는 소리고, 이 친구도 양수가 돼줘야 된다는 소리니까 G1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음수가 돼줘야 된다 이 소리인 거 맞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여기에다가 쓰도록 할게. G-1 양수여야 된다. 요거. 자, 그 다음에 G1이라는 친구는 음수여야 한다. 요게 일단은 우리가 저 줄에서 읽을 수 있는 표현이고요. 됐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 빼먹었다. F라는 친구를 내가 요런 식으로 식을 작성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경계 T가 될 수 있는 지역은 0, 2, P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T라는 친구는 0, 2, P 중 하나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값이 음수가 돼줘야 된다.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극한값이 음수가 돼줘야 된다. 그럼 이제 잘 들어봐. 여러분들 어차피 요 M에다가는 자연수를 넣을 거거든? 맞아요. 여기 M이라는 친구는 자연수 집합이기 때문에 자연수에 대한 극한값만 볼 거야. 근데 자연수에 대한 극한값을 보려면 자연수는 무한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못하는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이 M이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 1, 2, 3, 4, 5 중 이렇게만 딱 했으면 1, 2, 3, 4, 5 다 넣어봤을 거야. 제 말 이해돼? 근데 자연수라고 하니까 와, 자연수는 무한한데 이걸 내가 언제 일일이 다 해봐?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넣어보셔야 돼요. 자연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넣어보면서 관찰해봐라 이 소리거든요. 제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M이라는 친구에다가 여러분들이 1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면서 이 극한값이 음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M이라는 친구가 1, 2, 3, 4, 5 이렇게 후보 주어지면 니네 다 해보잖아. 근데 이렇게 자연수라고 하면 안 넣어보더라고. 뭔가 이렇게 무한한 케이스를 다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런 표현 나오면 다 넣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넣어보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M이라는 녀석에다가 내가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M에다가 한번 1을 넣어볼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1 넣어주시면 어차피 분모는 0으로 음수로 가는 거 확인이 되실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돼?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G1이 양수여야 하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 맞지? 제 말이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M이 1일 때는 분모가 음수이니까 저 조건을 만족하려면 G1이 양수여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제 말이 이해돼요? G1이 양수이면 이때 만족이 되는 거겠지? 제 말이 이해돼? 자, 그 다음 M이 2일 때에는 이때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줘야 되겠죠? 왜냐면 분모 0으로 가고 있는 지역이 2기 때문에 제 말이 이해돼?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막 G2가 무슨 값인지를 확인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극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쓸게. X, X-2에다가 이제 GX 이렇게 써보고 극한 확인할 겁니다. 자, 그 다음 M이 이제 3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이 3일 때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3 넣어주는 순간 분모 양수 되죠? 제 말이 이해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가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G3이라는 친구가 음수여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4도 넣어보고 5도 넣어보고 6도 넣어보는 순간 이 분모는 항상 양수잖아. 3 이상 지역에서는.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은 3 이상 지역에서라고 생각해줘도 되는 거 맞아? 3뿐만 아니라 3이든 4든 5든 6이든 3 이후 지역에서는 분모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해주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여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GM이라는 친구가 음수일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찰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조건이 있잖아. 자, 확실히 뭘 알고 있냐면 G1이라는 친구는 뭐라는 거? 음수라는 거.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일단 M이 1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네.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볼 필요가 없다. 됐죠?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 봐야 돼.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G2 값이 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친구는 G'2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치? G2 값 0인 거 확인되시죠? F가 X-2라는 인수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G'2고 여기는 2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G'2라는 친구가 음수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만약에 G'2가 음수였다면 M이 2인 거 가능하다는 소리고 G'2가 만약에 0보다 작지 않았다면 M이 2인 거는 아닌 거야.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만족해주는 M의 개수가 몇 개였지? 2개였기 때문에 적어도 M이 3 이상 지역에서 이 조건을 만족해주는 M은 최소 1개 이상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인 거 맞죠? 자, 제 말 이해돼요? 이거를 만족하더라고. M이 2여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나 나와줘야 되고 얘를 만족하지 않아도 여기서 2개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최소한 M이 3 이상 지역에서 M이라는 지역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인 지역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돼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럼 이제 잘 봐. 여러분들이 총 이 5개 개형이 있었지? 그치? 자, 5개의 개형이 있었어. 근데 5개의 개형 중에서 사실상 말이 되는 개형은 딱 1개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3 이상 지역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지역이 있어줘야 돼. 제 말이 이해돼? 그리고 어차피 t는 0과 2랑 이제 p라는 지역에서 꺾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3 이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친구를 따라가겠죠? 요 아래 친구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조건과 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말이 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말이 돼요? 이 말이 돼? 3 이상 지역에서 함수값이 무조건 양수인데? 안 되잖아. 제 말이 이해돼요? T라는 친구가 P여도 어차피 P 이후 지역은 F 볼 거고 T라는 친구가 0이어도 여러분들 그 이후 지역은 F 볼 거고 제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T라는 친구가 2여도 어차피 T 이후 지역에서는 F는 이것만 볼 건데 3 이상 지역에서 함수값이 양수여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3 이상 지역에서 함수값이 양수일 수가 없잖아. 제 말 이해돼? 얘 안 되겠네? 내 말 이해돼 지금? 얘 되겠어요? 이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얘 되겠습니까? 얘도 안 되죠?
3 이상 지역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지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소 하나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제 말 이해돼? 이 친구도 되겠어요? 볼 이유가 없죠? 그치? 이 친구도 되겠어요? 0과 2인데? 안 되겠죠? 그치? 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0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상위권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나번 조건에서 이 조건과 그 다음에 자연수 m이다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1, 2, 3 이런 것들 넣어봤을 때 자명하게 말이 될 수 있는 개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걸 되게 빠른 속도로 계산을 했던 거고. 제 말 이해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약한 친구들은 그래도 원점수 88점 이상인 친구들은 그래도 그래프는 그려봤을 거야. 근데 92점과 88점의 가장 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 자연수 m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요 m 자리에다가 1, 2, 3, 4 이런 것들 안 넣어봐요. 이해돼? 넣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귀납적으로 추론을 해줘야 되는데 귀납적 추론을 못해. 뭔가 유한하게 m이 딱 주어져 있으면 넣어보는데 유한하지 않게 주어졌을 때는 씨바 못하겠다. 제끼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넣어보셔야 돼요.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이런 것들은. 이해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넣어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요 개형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두 개 같이 보시면 되겠네. 자, 이거 두 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3참수 0, 2p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치고 됐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3 이상 지역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지역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t라는 친구가요 0이나 2나 p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됐지? 만약에 t가 0이었다면 0 이하 지역에서는 마이너스를 그려줘야 되고 0 이후 지역에서는 얘를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지? 자, 그랬을 때는 일단 2에서의 미분계수가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러면 2에서의 미분계수가 음수이니까 일단은 m이 2인 거 요거는 가능한 상황인 거 맞네? 제 말 이해돼? 자, 그 다음 그러면은 3 이상 지역에서 GM이 음수가 돼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P라는 친구와 2라는 친구 사이에 3은 있어줘야 되고 4는 있어주면 안 된다는 조건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요거 우리가 일단은 문제 조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친구도 생각해봐야죠. 자, 이런 친구도. 자, 그 다음에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P. 근데 2에서 꺾였을 수도 있잖아. 제 말 이해돼? 그럼 이제 2에서 꺾였으니까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어머. 죄송해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치? 이해되지? 2에서 꺾은 거니까. 제 말 이해돼요?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2라는 지점에서 꺾어야 되니까 t가 1일 때는 그러면은 요렇게 생겼겠죠? 그치? 그럼 이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m풀이기 때문에 우미분계수를 봐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그치? 요거 우미분계수.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쓸게. 우미분계수. 자, 그러면은 이 풀 지역에서 여러분들 지금 우미분계수가 음수이니까 요 조건 만족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2랑 P 사이에서 이 친구를 만족하는 m이 한 개 있어줘야 되니까 3은 여기 있어야 되고 4라는 친구는 이쪽에 있어줘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P에서 꺾였을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도 그려볼게. 이렇게 0, 2P, 0, 2P 이렇게 했을 때 P에서 꺾여줘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라는 지역에서 미분계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이후 지역에서 이 친구가 음수인 친구가 두 개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양수죠? 그치?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m이 나올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t라는 친구는 0 아니면 이겠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G-1이 양수다. 이거 안 봤죠?
제 말 이해되세요? 요거 안 봤죠? 요거. G-1값이 양수다. 요거 안 봤지? 그래서 G-1값이 양수인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나 이 친구는 G-1값이 지금 양수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괜찮아. 자, 근데 이제 G1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도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는 G1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에 위배되죠?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X. 그래서 T라는 친구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 P의 범위도 구해놨습니다. P라는 친구는요, 3과 4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니까 3보다는 P가 커야 되고요. 4까지는 가능하죠? 그치? 여기 등호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 P가 4여도 4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P는 3, 초과 4 이하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한 M은 2일 때랑 3일 때 이렇게 나오시는 거라 얘가 2고 얘가 3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요거 여기가 2고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일 수도 있잖아요. 이 생각 해줘야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를 봐야 되는 건데 두 개 중에서 이제 답은 하나예요. 그런데 답이 하나가 되는 그 상황은 어디에서 정리가 되실 거냐면 이거 그 다음에 G-1 값이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G1이라는 친구가 2인 거 요거 두 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지금 P의 범위를 요렇게 작성해 드렸죠? 그치? 그래서 요거 풀었을 때 P값 계산해 보시고 요렇게 했을 때 P값 계산해 보시면 둘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P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하나로 결정돼요.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제 시험장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 이해되죠? 근데 저도 제가 머리가 안 좋아요. 저는 사실은 대형을 제 동생만큼 하나로 줄이지 못했어. 요 두 조건을 보고 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P라는 친구가 0보다는 왼쪽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랑 이 친구까지는 제꼈는데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했다가 얘를 차분히 읽어보니까 이 두 개는 당연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갔거든. 바로 줄이지 못했어 나도. 근데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바로 줄였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얘가 자명하대. 한 1분 생각하더니만 1분 가만히 이렇게 손 탁 멈추고 있다가 자명이 얘야 이러더라고. 근데 걔에게도 물어봤어. 내 동생에게도 물어봤어. 왜 이렇게 바로 결정했어? 누나 당연히 자연수 M이니까 넣어봐야지. 머릿속에 넣어봤다는 거야. 1, 2, 3, 4, 5 넣어보니까 1은 당연히 안 돼. 그 다음에 2는 MMO에 근데 어쨌든 2가 되든 안 되든 3 이상 지역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지역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니까 P라는 친구는 무조건 2보다는 오른쪽 지역에 있는 친구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함수값이 음수일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절대 안 되죠. 자,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형 하나로 결정하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우리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공통 과목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좀 배워줘야 되는 것은 이런 자연수 조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넣어보자. 이런 개념은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근데 잘 못하더라고.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하나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안 남았네요. 자, 우리 10 몇 번 문제 풀 거 나면 16번 문제. 자, 우리 16번 문제 여러분들이 발문 빨리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단어에다가 밑줄을 친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빠르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는 제가 내일이긴 한데 중요한 번호를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일단 나랑 보겠다라고 했던 그 문제들 여기다가 내가 방금 설명했었잖아. 왜 말이 꼬이지? 이해되지? 아까 전에 막 번호 보겠다고. 그건 좀 풀어올래? 알았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게. 풀이 시간 안 주고. 알았죠? 응. 쌤이 나름 대학에서도 그 수학 잘하는 애로 유명했는데
제 동생은 항상 저보고 수학 되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이 문제도 동생에게 약간 진 느낌이어서 약간 자존심이 상했던 문제여서 더 기억이 나. 진짜 약간 자존심 상했거든요. 동생이 이 문제를 2분도 안 걸려서 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그게 목적인 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2분 안에 이 문제를 풀자. 이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이제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거니까, 얘 좀 주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얘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1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감소 증가죠? 그치? 감소 증가 단어 나오면은 뭐 해야 돼요? 감소 증가 나오면. 여러분들. 수투에서 감소 증가를 따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뭐? 도함수.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fx 미분해가지고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f라는 친구 미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1 이하 지역에서는 감소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1 이후 지역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부호가 전환됐다 이 소리죠?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는 부호가 전환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 체크해야 되는 거 f'-1이라는 친구는 0인 거 체크하되 f'이라는 친구는 그 외 지역에서는 부호 변화가 전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부호 변화는 기본적으로 x축을 결정하라는 소리야. 그치?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인 거고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음수인 거고 제 말이 이해돼?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는 미분해가지고 니네가 그릴 수 있잖아. 그리고 x축의 위치가 어디여야지 마일 빼고는 부호 변화가 없을까? 그것만 고민하시면은 여러분들 이 문제 풀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해설 없이 바로 볼 문제가 10번, 문제 풀 시간 없이 바로 풀 문제가 10번.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체크했지만 12번. 그 다음에 15번은 꼭 풀어보세요. 14, 15.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19번. 그리고 21번. 그 다음에 22번. 요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A4 문항은 좀 시간 되는 대로 빨리 풀어보세요. 알았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혹시 극대극소 개념 모르는 친구들은 얘기해 주시면 B2반 영상 보내드릴게. 머리가 너무 아프다.